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지금 혁신이 대변인, 혁신이 위한 김남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텔레비로만 보다가. 아닙니다. 네, 네네. 네. 나오긴 나왔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혁신이 이야기를 네.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한번 모실까 했었는데 네. 이분은 좀 징글징글할 것 같고 이제 이 바닥이 그래서 오늘 또 회의하고 오신 거죠? 네네. 오늘 그 혁신위는 종료됐는데 여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미래혁신단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청년들 만나고 오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닙니다. 뭐 미리 양해가 된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그 김남희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2011년에 기사를 한번 잠깐만 헤드라인 먼저 볼게요. 로펌 억대 연봉 포기하고 참여연대 간 여성 변호사.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거 약간 좀 과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참여연대 계신 건가요? 아니요.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서울대 로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올해 2월에 그것도 지금 그만두고 사실 약간 잠시 쉬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변호사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혁신위에 픽업된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그렇게 안 보이나요? 아니 잘 모르고 봤을 때는 네네. 그냥 변호사인가 보다 하죠. 네네. 근데 알고 보면 뭔가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치라는 게 있어 보여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네. 우리 같은 방송도 네네. 하면 뭐 돈 벌려고 한다. 그보다 앞서는 게 있거든요. 돈도 벌고 먹고도 살아야 되겠지만 내 가치. 내 가치가 더 중요한데 돈을 뭐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내 가치가 아닌 일을 한다는 건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해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로펌 억대 연봉 포기하고 어느 로펌에서? 네, 저 태평양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기사는 사실 살짝 과장된 거긴 해요. 왜냐면 제가 태평양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돈 벌기 위한 일을 했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가 멋진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남편과 좀 상의를 했죠. 결혼도 하셨네요. 네네. 이제 애가 둘입니다. 저는 지금 미스인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제가 네네. 이렇게 이제 분위기 좀 띄워드리고. 네네. 자, 근데 민주당 혁신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느 날 주말에 애들 친구 초대해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던 선배 언니였는데 이제 이분이 김은경 위원장님과 좀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되신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찾은 거죠. 어떤 사람을 이제 혁신위에 데려올 것인가라고 막 찾다가 이제 친구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 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뉴스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김은경 혁신위 언니가 꾸려졌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본 기억이 나서 봤다. 그랬더니 이번에 한번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은경 변호사도 김은경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뭐 학생들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죠. 네. 본인도 그러셨고요. 네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 아니요, 전혀.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야, 이렇게 꾸려지는구나. 아름아름 해가지고 사람을 찾다가 김은경 위원장 입장에서 김남희 변호사 정도 되면 혁신위원으로 맡겠다 싶은 그래서 연락이 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답이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요, 그진 않고요. 전화를 우선 끊었죠. 내가 왜 그 자리에? 그건 아니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희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교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 모아서 야, 이런 연락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은 중립, 저희 아들은 우선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엄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 전혀 뭐 신경을 안 쓰고요.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지금
욕 먹고? 네, 저희 딸은 딱 듣더니 하지 마 엄마 딱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구려 막 하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정치를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치가 이렇게 구리게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 구린 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하다가 하겠다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좋은 결과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혁신이 갔어요. 네네. 그럼 혁신이라는 게 잘 모르는 사람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네. 쉽게 표현하면 그 용병들이 지금 하나둘씩 모여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외인구단이라고 저희 불렀어요. 외인구단인데? 네. 근데 딱 두 글자만 던져준 거 아니에요. 혁신. 네. 그럼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모였고 네.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시키지? 네네. 가장 먼저 고민한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혁신이 출범하던 날 출범 할 때 이제 글 있잖아요. 출범 선언 같은 글을 쓰는데 이제 몇 명의 멤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뭘 혁신해야 되냐. 그렇지.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의견들이 좀 많이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하나는 이제 윤리정당 얘기였고 하나는 정치회복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정치회복이란 키워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꾸려지게 된 계기가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코인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리정당과 정치 회복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선 이제 타이틀을 잡았고요. 그래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갔죠. 진짜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혁신이 관련한 토론을 패널 한번 나오라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 고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혁신이 뭐지? 그렇죠. 내가 내린 결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건 다 바꿔라. 이 결론이었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진 건 다 바꿔라. 그러니까 고닥다리 옛날 거는 다 바꾸고 내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온 메시지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좀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도 해석을 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읽기 시작할 때 초반만 들으면 탄핵 안 시킬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냐. 불체포 특권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검찰이 수사를 할 때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불체포 권한이라고 보는 게 맞죠. 특권이란 표현보다는 불체포 권한을 그렇죠. 입법부의 권한이죠.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큰데 이걸 왜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지? 그 발표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름대로 의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희 사실 이것 때문에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고민한 건 뭐였냐면 지금 검찰의 수가 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영장을 치겠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체포 특권 행사를 하면 얘들은 방탄국회다. 얘들은 다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 찍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잖아요. 뭐 그 돈봉투 의원이 몇 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검찰이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그 당의 신뢰를 깎아먹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낙인을 찍는 그런 방식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그 의도가 너무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불체포 특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약간 이 수를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내려놓겠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내려놓겠다고 하면 그 수를 쓰려고 해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특권까지 내려놓고 이 좀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맞서고 또 대신에 원칙이 있잖아요. 그 수사는
그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법원에서도 특별한 그 사유가 없는 한 원래 구속영장을 그 안 내려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원칙을 오히려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나서는 게 더 맞는 방향이고 그게 전공법이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내놓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제 답이 그거였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네. 뻔히 검찰이 나쁜 의도를 아는데 왜 네. 저거지? 근데 최근에 민주당의 흐름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 뭐 쌍방울이나 네. 백현동 등으로 네. 만약에 영장을 칠 거면 네. 피의회 중에 쳐라. 네. 당당하게 받겠다. 근데 네, 네. 이거를 민주당 흔들기용으로 네. 투척하고 회기 중에 던지니까 민주당 내가 부글부글하게 되는 거 네. 그런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대응을 해보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쟤들 네. 왜 저래?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예. 잘 알고 있으니까. 네네. 검찰이 정치적으로 들어올 걸 잘 그렇죠. 알고 예, 있으니까. 검찰의 그런 또 그런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저희도 예, 하지만 또 그런 하나의 충격 요법으로 좀 필요한 점이 있지 않았나.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최정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용서가 되네. 아, 네네. 그리고 어떤 의도는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네.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네, 맞아요. 소위 네. 메신저에 대한 공격. 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김은경 네. 악마화를 네. 시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왜 미래가 짧은 분들한테 1인 1표에 행사하냐. 그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 오죽했으면은 네. 3, 4분짜리를 그냥 그대로 틀어드렸어요. 네. 진짜로 맞아요. 노인 폄하의 네. 맥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무 감각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 건드리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는데 네. 과하게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저런 장면. 네. 저것도 노인회장이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네. 사과로 온 사람을 저렇게 면전에서 네. 사실상 구타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거는 저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죠.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뭔가 도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신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막 만나자마자 부모님 살아 계시냐부터 시작해서 자식은 어떻게 키웠냐고 하면서 인신공격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막 사진까지 이렇게 때리고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때리려고. 그래서 좀 이곳은 좀 사과를 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아닌 게 아닌가. 저희도 물론 뭐 그래서 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소위 이제 저분 출신이 저쪽 당 출신인 것도 있었고 사과하러 온 사람에 대한 노인의 어떤 좀 일종의 언론 플레이용이잖아요. 네. 뭔가 장면을 남기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역풍이 불었던 측면이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우이란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부부 불화가 극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다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그거 다 사실관계 다 잘못된 거고요. 이것도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게 이 분이 신우이란 분이 미국에서 쓰신 게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은 원래 기자들이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날 정말 너무 놀랬던 게 이날 기자들이 저한테 정말 전화를 100통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까지 퍼지는지 정말 저는 그냥 그러면 스탠바이가 돼 있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거죠. 그날 갑자기 오후 2시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니 계속 그 이후에 모든 기자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서 이제 위원장님한테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원장님 상황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좀 그가 가족사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남편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김은경 위원장님이 이 시부모님들 생계를 십몇 년 동안 다 책임을 지셨어요. 자기가. 아이고, 그리고- 아드님 글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네, 그 아들이 한 분, 그러니까 그 시댁의 아들이 하나였고, 이제 신우들이 네 명인가 있었는데, 이 아드님 한 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신우들은 다 나물라라고, 이 김은경 위원장님이 시부모님을
몇십몇 년 동안 다 그 생계를 다 책임지고 신우들은 다 나몰라라고 심지어 장례식도 안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안 모셨다. 안 모셨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거는 우선 무대응이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자들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기자들도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니까 우선 기사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한 처음 듣도 보다 못한 이상한 매체에서 갑자기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글들이 올라오더니 그래도 하루가 지나고 났더니 갑자기 그래도 이제 이게 뭐 그 다음에는 무슨 이상한 뭐 커뮤니티 이런 데 올라오더니 막 카톡방 이런 데 돌고 뭐 극우 유튜버들이 이렇게 올리고 그러더니 저희 시아버지와 친정 엄마가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어르신들 카톡방에 이게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한 하루 만에 기자들 100명 전화 오고 카톡방에 돌고 뭐 이상한 매체가 올리고 막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 인간에 대한 공격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걸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고 그래도 이게 안 퍼지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전파를 하는. 네, 그거를 쓰니까 그때 갑자기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 면죄부가 생긴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기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참 너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고통스럽고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네. 당해봐서 압니다.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 가족서도 그런 거거든요. 내용 알고 들어가 보면 네. 이재명 대표 욕설이라고 하는 게 형이 엄마한테 했던 욕설을 네. 형수한테 되돌려주면서 네. 이렇게 하면 되겠냐 같은 뉘앙스였는데 딱 욕설만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가족사를 공격하는 거. 네. 근데 우리는 안 섞죠. 네. 그러니까 이 글이 막 회자가 되고 있을 때 좀 기다려보자.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약간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게 네. 바로 반박해야 돼요. 이게 그쪽에서 뭔가 나쁜 거를 퍼뜨리려고 할 때 네. 반박을 안 하면 기정사실화 돼버려요. 다 퍼진 다음에는 사실 그 효과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네. 조국 장관이에요. 맞아요. 처음에 임명되고 네. 나서 네. 어마어마한 게 막 터졌을 때 네. 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하면 이미 네. 막 12일, 15일 동안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알고 보면 내용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 지우고 오다 보면 그냥 네. 재산 다툼으로 보이는 느낌? 그렇죠. 네, 신우분들이 좀 하여튼 아들 사실 근데 그게 재산 다툼도 아닌 게 그냥 시대 어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남편분이 운영하던 회사를 김은경 위원장님이 상속받았다가 이제 자기가 교수하느라고 못하니까 이제 남동생이 하고 그 돈으로 시부모님 부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들은 사실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자기들은 억울해하는 거죠. 그냥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뭐 그 재산이 자기들 게 아니라 며느리께 됐다는 것 자체를 공격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유, 그거 있잖아요. 뭐 내용을 이제 악마적으로 써가지고 네. 제가 가끔씩 이제 극단적 선택을 다룰 때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런 사건은 90% 이상이 우울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병을 그렇죠. 고쳐야 되는데 네. 요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악마화시키는 동원하는. 자, 어쨌든 메신저 공격을 했고요. 네. 보통 그 사람들 같으면 아마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네. 내가 이런 걸 왜 했을까 싶은 정말 후회가 되는 시점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캄캄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혁신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조기종영을 하게 되는 동력을 잃었다고 해서 근데 지금도 민주당 일부에서는 혁신이가 뭐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번에 여러 가지 혁신안들 중에서 대의원제 정상화. 네. 대의원제 폐지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그렇죠. 대의원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대의원 한 표, 권리당원 한 표, 당대표 네. 뽑을 때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저 혁신안 다 읽어봤어요. 아, 네. 107페이지짜리. 네, 맞아요. 내용이 뭐 엄청 많지는 않고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안을 내놓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떴습니다. 이런 정도거든요. 네. 읽는데 거의 1시간이면 충분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 이던 거를 네. 권리당원 7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로 네. 하겠다. 네.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당원들 입장에서. 아, 그럼요. 당원들 너무 어. 좋아하시죠. 네. 이 제안한 정확한 이유가 뭘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 혁신위를 하면서 전국 순회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을 가면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이제 당원들도 계셨고, 이제 그 당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민주당인데 민주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네. 칼국수에 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아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있고 참여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당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그런 것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그 의견을 받았는데 1,400건 넘게 이제 의견이 들어왔는데 한 50% 이상이 대의원제 폐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당 구조 전체를 이제 들여다봤죠. 왜 이렇게 당원들이 원하는가. 저 혁신안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당을 분석을 하고 또 다른 해외 사례나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민주당의 구조가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다.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대의원이 사실 대의원이 대의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법상에 있는 대의기구인데 대의기구가 당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은 대의원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안은 대의원을 정말 당원들의 의사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지금은 이제 근거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위원장인데 아름아름으로 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제 그 시의원처럼 이제 당연직들이 많고 하니까 당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의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당원 총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대의원을 뽑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당원들이 되게 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전 당원 투표를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온라인 투표도 너무 발달했고 전혀 어렵지 않은 데다가 그 당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신안에 보면 정확히 문구가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웬 ARS 투표? 모바일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 그만해라. 맞아요. 구조가 그렇다면서요. 네네. 16,000명인 이유는 체육관 크기. 네. 그렇죠. 그렇고 네. 그 뭐 45명인 이유는 관광버스 좌석 숫자. 뭐 이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만들어진 틀을 네. 그대로 유지하고 그거 있었던 뭐 거죠. 한 3-40년 된 이야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잘하셨고요. 네네. 여기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긴 했어요. 뭐냐면 네. 왜 하필 지금이냐. 네. 또 지금 아니면 못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당대회 닥쳐서 하면은 왜 또 닥쳐서 하냐 네, 이야기할 맞아요. 거고. 맞아요. 문제는 총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 네.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네. 총선도 있지만 민주당 전체 예를 들면 대의원 30, 일반 국민 30이 전당대회만 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선출직 공직자들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혁신위안에 내놓으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 이제 반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혁신안 나오고 반발 있을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대의원제 정상화 때문이 아니고 네.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대의원제를 끌고 와서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저도 했었어요. 같은 생각이에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 룰 때문이다. 가장 네. 중요한 게 선출직 하위 10%는 40% 감사.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맞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대의원제는 생각보다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닥친 이슈가 아니기도 하고 전당대회는 어차피 내년이니까 내년 8월이니까 조금 그렇게까지 고민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보다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를 40% 감산하는 그런 것들이 좀 현역 의원님들한테 아프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참 들고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위 10%에 들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되는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네. 4년 전과 지금은 또 달라졌고요. 네. 몇 년 전과 지금은 또 달라지듯이 끊임없이 사람 자기가 바꿔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환골탈태해야 네. 되는데 그냥 기득권 지키겠다라고 하는 뭔가 아주 고약한 심보? 그게 당원들은 그걸 읽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 어. 국민들은 그리고 엄청나게 똑똑하세요. 음. 제가 또 이 지역 순회 간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부리면 그 꼼수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신 게 기득권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민주당이 너무 기득권화돼 있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네. 언론에서 엄청 이야기 많이 하세요. 혁신이 마지막 발표하던 날 네. 김은경 위원장이 네. 사견임을 전제로 한 이야기에 네. 엄청나게 막 반발을 막 하는 게 보여요. 80 어르신께서 네.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네. 본인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자, 본인한테는 대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물론 다 대의는 있으시겠죠. 누구나 다 네, 똑같죠. 네, 네.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자기들간에 그럼요. 대의가 네, 있는데 네, 네. 문제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그럼요. 아랫사람 따라가는 본을 그렇죠. 받는 거거든요. 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문제는 질문. 네. 일단 민주당 공천 TF라는 게 있었고요. 네. 정확히 날짜도 기억합니다. 5월 8일 날 공천안을 내요. 네. 근데 새날에서도요. 이게 공천안이 조용히 나왔어. 민주당의 투표 시스템이 있어요. 네. 새날이 눈치를 챘지. 이거 반대라고 막 돌렸어요. 근데 네, 날짜가 네.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70 몇 % 뭐 권리당원 찬성으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 특별당규 얘기하시는 거죠? 네, 특별당규. 네. 소위 말하는 공천룰.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왜 뒤집냐? 뭐 이런 반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했죠. 근데 그 특별당규에 보시면은 그 선출직 공직자 그 평가해서 하위 20%를 20% 감산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 현재 안이. 예. 근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려봤더니 그 20% 감산으로는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 거의 힘들어요. 네, 아. 힘들어요. 네. 그래서 20%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실 때 이 수준이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시겠구나. 그걸 느꼈죠. 아, 20%는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네. 당원 명부도 못 보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자를 네. 보내거나 뭐 네. 운동할 방법이 전혀 없는. 맞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혁신안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문자 횟수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토론회나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전국 공통으로 만들고,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다 경선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혁신안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현역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프실 수도 있을 희한하네.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국회의원을 평생 하려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내가 네. 의정활동을 네. 어쩌다 보니 못했어. 네. 그럼 본인 스스로가 내려놓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 소위 말하면 철밥통처럼 치고 앉아서 나는 공천 받아야 돼. 네. 저게 공천 TF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친명 위주로 지금 지도부가 꾸려져 있으니 네. 물론 1년 전 공천률 확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하고 법에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선거법 아직 바꾸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천 TF를 만들 때 소위 비명계로 9명을 포진을 시키고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 2명 포진을 시켜서 국회의원들끼리 공천 룰을 만들면 단용현재 신인들한테는 불리하죠.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한 절충안으로 혁신이가 던진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5월 달에 공천 TF가 확정 지은 이 공천안을 네.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속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이 기득권들의 반말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외인 구단이니까 저희가 할 역할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만든 5월달 공천대로라면 그 네. 룰대로라면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 10% 바뀌기도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언론들이 난리를 치겠죠. 네. 민주당 뭐 기득권에 몰입해서 현역 국회의원들 대거 공천 받았다. 그러면 네. 올드한 느낌 그대로 총선까지 간다. 네. 제 목표는 뭐냐면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네. 내가 정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네. 한 50% 정도는 물갈이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거는 어.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50% 정도 물갈이는 거의 항상 되긴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는 좀 네. 약간 맥락이 다를 수 있는 게 네네. 그 전에 민주당은 130석이었고요. 아, 뭐 그쵸. 그 후에 그러니까. 180석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된 거는 그러니까 있죠. 초선들이 네. 한 80명 되고 초대선하면 네. 70 몇 프로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긴 그러니까 해요. 그 순서가 있어서 네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 한 50%좀 바꾸면 네네. 선거에 50%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걸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도 신선한 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네네. 더군다나 이 혁신위는 지금 현재 지도부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맥락은 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기 용으로 이제 그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면 내부에서 혁신이 정경태 네. 혁신위처럼 네네. 만들자라고 했을 때 네. 그러지 말고 외부에서 혁신위를 만들어 갖고 뭘 해보자라고 던진 게 소위 말하면 네. 비주류들이에요. 네네. 맞아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31명이 나섭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최종안이 나오니까 이건 못 받겠다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이건 받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선택적으로. 네네. 아이 참. 불리한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네. 들어서 네, 좀 아쉬워요. 네. 저는 그 안 중에 네. 제가 주장해왔던 게 정확하게 들어간 게 네. 온라인 당원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예요. 아, 네, 맞아요. 만들었고 왜 안 써?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실제로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는데 거의 문제없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수년 전부터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거예요.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는데 네. 당원 당규에는 유책 정당은 내지 말자 뭐 이런 네, 식의 그쵸.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정말 애매한 문제들 네네. 안 물어봐. 네. 돈 들여서 만드는데 안 물어봐. 이거를 혁신이가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네네. 온라인 시스템은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당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거 지금 3일 만에 네. 지금 현재 숫자인데 여러분 네. 혹시 시간 되시면은 5만 명이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만 명도 30만 명도 해도 됩니다. 청원 종료일이 9월 9일인데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민주당 국민경영혁신이 혁신안을 이행해 주세요라는 저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청원 동료를 되게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빨리 된 게 이 혁신안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돼가지고. 3일 만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 5만 9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20만 넘어가도 되니까 하시기 바래요. 저거 지금 혁신이가 사실상 끝났는데 네. 저런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저희도 기분은 확인했죠.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이 혁신이 마무리하기 직전에 저희 핸드폰 번호가 이제 당원들 사이에 조금 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번호를 바꿔야 되나 생각 중인데 어쨌든 그래서 혁신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제 응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혁신안 잘 마무리해달라고 응원 메시지 들어오고 근데 사실 좀 걱정했던 게 혁신안이 막 나왔는데 당원들이 보시기에 미흡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욕 문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번호가 다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근데 딱 혁신안 발표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어떨 땐 눈물 나지 않아요? 아, 저 진짜 눈물 났어요. 그러니까 혁신이의 혁신 아니라는 거 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혁신이란 네. 말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실은 그게 지금 혁신이가 발표한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원했던 수준에서 맞춰준 거예요. 아, 그걸 맞췄다는 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파격적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정도는 돼야 민주정당이다라고 하는 네. 거기에 너무 정확하게 100% 일치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딱 이 혁신안 그때 날짜가 정확하게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 네, 기억하고 8월 10일. 2시 반? 뭐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시작을 했는데 네네. 혁신안 딱 나오는 거 보고 네. 혁신안 107페이지를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혁신이가 제대로 맥을 짚었다라고 방송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 네. 네. 정말 잘하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저는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혁신안 하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요? 당원보험. 아, 맞아요. 예, 그거 위원장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이면 네. 뭐 작은 사건이 아니라 재난을 당했을 때는 그렇죠. 네, 네. 최대 1억 원까지 네. 보험을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지금 국가가 각자 대성하는 상황이라 네. 굉장히 좀 정확한 네. 특별한 혁신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민주당 받아도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몇 개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긴 해요. 예. 비슷한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재난을 당해가지고 사망하거나 아니면 유휴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지자체에서 보통 이제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험 회사들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입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하면 이제 그 지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비 내는 당원들이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면 얼마나 들까?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봤죠. 근데 알아봤더니 1억 원을 하면은 1년에 200원에서 25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당비에 이렇게 꾸준히 내시는 당원들을 위해서 그 당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당비 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제한은 둬야겠죠.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하신 당원들에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당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뭔가 이제 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는가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희도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라는 게 헤드라인 뽑을 때 네. 민주당 대의원제 폐지한다더라 이것만 뽑으니까 네네. 내용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참신한 것들은 사실상 묻힌 측면이 있고 네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거 네. 107페이지라서 네네. 그런 거 하나 있을까요? 맨 마지막 부분이 전혀 안 알려졌어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민주당을 정책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인재 영입을 국민의 손에 맡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미래 대표제라고 해서 지금은 사실 인재 영입이 한 명 한 명 약간 픽업하는 방식으로 깜깜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인재 영입하는 게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혜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저희가 민주당이 이제 미래 비전을 잘 세울 수 있는 정책 역량과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미래 대표로 선발을 하는데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의 얘기하는 걸 듣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투표 방식 뭐 이런 것들을 국민선거인단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이런 분들을 중요한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이 정치에 진입하는 데 되게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검증도 받고 또 유효하게 활약도 보여서 이제 좀 선거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라니까요. 말초적인 것만. 서로 쌈 붙이는 것만 네, 맞아요. 막 가져와가지고. 네네. 새날에서요. 지난 주말에 네. 혁신안에 대해서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아, 네. 지금 현재 네. 48,000명이 투표했는데 정말요? 엄청나게 많이 하셨네요. 만족한다가 92. 와. 불만족한다가 4%. 네. 그저 그렇다 4%. 그러니까 92% 사람들. 왜냐하면 새날 시청자분들이 네네. 민주당 당원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당원 가입 동료도 많이 했던 방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90% 정도면은 만약에 이 혁신안이 100% 받아들여진다면 네. 당원 눈높이에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네. 민주당의 소위 기득권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다는 아니겠지만 네.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불편한 아니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진짜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민주당한테는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한테는 선거 때마다 혁신을 요구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저는 예.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정치라는 건 이미지다.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미지인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혁신 잘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갈이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과정들을 그냥 무조건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혁신이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보다 못 따라오는 민주당 기득권들이 당원들 눈높이에 혁신이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92%가 만족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고생하셨단 말씀드려요. 네, 네. 저는 진짜 이런 당원들이 사실 제가 이제 그 지역 다니고 당원님들 많이 뵙고 이러면 느끼는 거지만 민주당 당원분들이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또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이더라고요. 수준이 높아요. 네, 진짜 정말 저도 다니면서 되게 놀랐던 게 당원 당규 어떤 내용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직하고 다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진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욕문자를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당원의 눈높이를 의원들이 맞추지 못하면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금 아쉽고 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포용하고 끌어안아야만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개념은 두 번째고요.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맞아요. 그게 당원들이 가장 그게 크셨어요. 연속성 네. 마음에서. 근데 저는 오늘 인터뷰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니까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쪽 사람하고 토론하면 있잖아요. 정말 네. 정말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데 네. 그냥 대면 저 사람 뭐지 했던 그 상대가 나랑 네. 생각이 똑같다는 걸 느낄 때 네. 느끼는 동질감. 네. 자, 마지막으로요. 좀 시간 관계상 이제 뒷주자들 오셨으니까 네. 이 카메라 보시면서 네. 우리 당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아, 네. 저는 그 당원분들이 정말 당을 사랑하시고 당이 잘 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 작업을 했고요. 이 혁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성공하고 더 혁신하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마무리 작업이 좀 많이 남아 있죠? 현실적으로는. 네네. 저희가 네, 이제 네. 그 백서도 써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마무리하고 네, 계속 자, 혁신안이 잘 되기를. 네. 이게 뭐라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참 저는 그거거든요.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에요. 사회에 대한 재능 기부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네네. 일을 사회에 돌려주는 그런 일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네. 혹시나 모르는 날 패널 패널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희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자,